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여론 동향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소식도 있고 또 국회 소식도 있고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은 날이었어요. 이은영 소장님, 자 이번 주에 꼽은 승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승자로 뽑아올까 하다가 오늘 예. 이제 정상회담이 내일 있다 보니까 근데 좀 바꿨어요. 일단은 검찰 특수부 여기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검찰 특수부, 윤 대통령에서 검찰 특수부로요. 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윤석열 사단이 거의 지금 요직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지금 인사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윤석열 사단이었던 사람들이 그 요직이라고 하는 대검차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감찰국장에 다 앉았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하나회식 인사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이게 검찰과 권력이 너무 지금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특수부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승자는 승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뽑아왔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그 이후에 검찰의 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그런 비판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뭐 예. 이제 4개월 안에 빨리 기존에 있었던 진행되지 않았던 수사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이 검찰총장 인사를 사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추위를 열어서 기타 주요 보직들에 대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원포인트 인사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없이 그냥 인사를 했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항변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한동훈 장관의 첫 인사로서는 상당히 좀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한번 또 열렸는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예결위 때 그랬죠. 예결위 때. 예. 이게 네네.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한동훈 후보자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장관이죠. 예. 질문이 집중이 되는데 말이죠. 이 답변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민주당과 네. 날을 세우고 각을 세운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3년이 더 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그렇고 감히 예언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 5년간도 검찰 관련해서 여야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또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본인 스스로도 자천당했고 네.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정치 검찰 만들어 버렸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속 충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배경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빚지 않았으면 될 일을 갈등을 빚다 보니까 윤석열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와서 네.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수는 있는데 자칫 이게 정치적 발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이 또 극한 대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도 철저하게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럴 때 뭐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따져 물을 내용도 있을 것이고 반박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뭐 이 후보자 시절에도 야반도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저께 예결위에서 고민정 의원과의 그 15분 질의가 지금 거의 조회수 폭발이 일어났어요. 거의 예. 지금 200만 조회가 넘었던데요. 지금 거의 더 올라갈 것 더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뭐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 아까도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저께 그 예결위 질의에서도 보듯이 자기가 굉장히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서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답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은 20년 수사 경력을 가진 어떤 현장에서 뛴 검사라는 점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막힘없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막힘없이 나오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오래 뛴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식 속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피해를 굉장히 받았다. 이게 지금 계속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치 검찰 이런 그 인사라든지 모든 발언이 그런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 법무연수원이 유배지가 됐다고 하고 고위직이 6명이나 지금 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권력 하에서 뭔가 그 계속 그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다음 정권에서는 또 중용이 되고 또 유배를 당하고 자천이 되고 이런 식이면은 검찰 조직이 3, 4년 안에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만큼 이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뭐 지방선거도 우리가 대선 2차전 2라운드 이야기하듯이 검찰도 마찬가지면 끝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개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주목, 심지어는 팬덤 현상도 있어요. 예. 한동훈 장관을 아주 좋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우뚝 서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표현을 알아.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을 하는 순간 이건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때 정치 검찰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시에 성진 인사의 불공정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들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이게 또 화근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저희 근데 저희 코너 제목이 이번 주 승부니까 네. 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대결 어디가 승부 누가 승자인지 한번 좀 두 분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고민정 의원이 승자 같더라고요. 고민정 의원 승자. 어제 굉장히 차분하게 치를 잘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배 소장님은 어제 상황을 떠나서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은 유구무원입니다. 왜 청문회 때 너무 실망이 컸어요. 이모 아직 지금 한국 서리엔 그게 수습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처절한 좀 자기 반성과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늦은 청문회였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이 꼽은 이번 주 승자 알아볼까요? 저는 5.18입니다. 5.18이요. 저는 흐뭇했어요. 그건 두 글자로. 5.18 기념식. 네, 왜냐하면 여야가 이렇게 뜻이 모아진 일이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저는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 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야 정말 5.18을 통해서 승자가 여야가 다 승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18을 꼽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연연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취임 2주 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몇 %로 나왔나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가 이제 오늘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응답. 또 이것도 지난주에는 52%였죠. 그런데 조금 줄어들어서 몇 %입니까? 대통령이요.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4%. 부정평가도 이제 조금 더 3%포인트 떨어져서 34%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면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근데 이건 어차피 뭐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사를 좀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5.18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군요. 예, 그럼 인사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이게 미적될 이유가 없어요.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기 총리 인준을 가결을 하게 되면 그 지금 가장 인사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 인사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내정자 인사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자진 사퇴를 할지 아니면 뭐 교체를 할지 이걸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일반적인 여론은 정호영 후보자가 아직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보류가 된 상태인데 예. 이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언질이 없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본인이 결단 못 내린다면 그렇죠.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뭐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인사권자가 이렇게 눈을 찡긋해줘야지. 그것도 자진 사퇴를 하는 거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대치 그것도 이제, 국면이어서. 예.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패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배종찬 네. 소장님, 이번 주 누가 패자입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이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죠. 당론으로 정한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아직 뭐 본회의 이제 표결이 6시부터 예, 하기로 예.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예상을 한다면 물론 가결되겠죠. 가결된다라는 이야기는 왜 이걸 그럼 여태까지 지방선거에 부담될 때까지 미뤄왔나. 이게 이제 골든타임이고 적재적소거든요. 저는 좀 이 민주당 내에서 왜 과감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구심점이 없어서일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할 때도 아쉬운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시지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5월 초만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청문회도 미루지 말고 그럼 표결도 빨리 갔었으면 국민 부담이 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텐데 네. 저는 골든타임 그리고 적재적소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잘 역할을 못했다 싶은 생각입니다.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예. 지금 그 이 소장님, 저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당원 게시판이 또 난리가 나고 있대요. 아, 그래요? 탈당하겠다고. 가결시켜서 우린 탈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결 당원들이 그 당론에 대해서 네, 예.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서 탈당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에는 항상 그 시기가 적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적기를 좀 놓친 거죠. 그 한덕수 총리도 그 이제 꼬리표를 떼게 될 건데 그 인사에 관련한 그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그 김앤장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때 그러면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네. 좀 여러 가지 국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좀 질질 끌다가 지금 또 처리를 안 해주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이 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가결을 처리를 해주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것이 가장 분기점이 되는 게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인준해야 된다. 예, 그렇게 기회를 얘기했죠.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예. 5.18이거든요. 근데 5.18에 가서 국민의힘이 점수를 따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호남 인사거든요. 물론 네.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크게 여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수도권 호남이 있단 말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 인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정말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때를 못 살린 것이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드리면 예. 앞서 이제 한국갤럽의 자체조사 같은 조사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0%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내려갔죠. 예.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이래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조사된 이유로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일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지지층조차도 아니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조사에서 무당층이 23%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주에 그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박완주 의원 성비권이 반영이 네. 일부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것이 같이 좀 반영이 돼서 20% 이하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한 거의 반년 만에 20%대로 들어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무당파 쪽으로 좀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네. 좀 보여져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한 주간의 여론 동향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승부
잠시 뒤에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 합니다. 자, 앞서서 이은영 소장님도 이번 주 패자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뽑으셨는데 네. 또 선택이 또 있죠. 패자. 네, 저는 강영석 후보를 뽑았습니다. 강영석 후보. 예. 아까 앞에서도 배 소장님이 그 이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강영석 후보도 지금 물러나야 될 때를 지금 찾아야 되는 그 시기에 도달한 것 같은데. 완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이제 놓쳤는데요. 지금 오늘 어저께 방송 3사 그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14, 15일 날 그 수도권 등 해서 이제 주요지 격전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경기도를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36.1%, 김동연 후보가 37.3%, 강영석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초접전 양상 1.2%포인트 양상인데 강영석 후보가 지난번보다는 좀 여론 그 추이가 좀 낮아진 흐름을 보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동연 후보가 40.3%, 김은혜 후보가 36.8%가 나와서 네. 사실 그동안 강영석 후보가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 하는 걸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김은혜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기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번 지방선거 계속 배 소장님은 이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또 그 여권에서도 경기도만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강영석 후보가 지금 결정적으로 패배를 안겨줄지도 모르는 지금 위치에 있어서 강영석 소장을 뽑아왔습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강영석 후보가 저는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 다양한 화제거리로 주목을 받는 네. 인물이 또 강영석. 더 이상의 그 주목이나 화제가 필요 없는 분 아닌가요? 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래도 후원금이 20여억 원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 또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런 팬덤이 있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뭐 오늘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또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김은혜 후보가 또 경쟁력을 갖췄다는 결과도 발표되고 있기 근데 때문에 경기도지사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대선 때랑 똑같다니까요. 예. 대선 때처럼 깻잎 반의 대첩. 그래서 네.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였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김동연, 김은혜, 강용석인데 저는 왜 강용석 후보가 성자도 될 수도 있다고 보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단일하든 사퇴든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네. 지금 이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완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강용석의 존재감은 뿜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도 지금 강용석 후보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 없어요. 그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약간 좀 말을 또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또 전화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당선 전화 받았네 안 받았네. 네, 말았네 했네. 음. 이 논란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경기도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세모 네모가 아니라 가로 세로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럼 저는 이 정도 흥행을 했으면 강영석 후보가 물론 지지층들은 보수 진영에서는 그럴 거예요. 강 소장 왜 그래? 좀 이번 경기 선거 중요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흥행한 걸 보면 네. 흥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성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흥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뭐 거죠. 정치인은 자기 부고 빼고 다 좋아한다고 언론에 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영석 후보가 이슈 파이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김은혜 후보에게는 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적인 국면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 제보 비리 접수처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요. 아니요, 강영석 후보가요. 강영석 후보가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제보들을 지금 민주당에 넘기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김은혜 후보에게는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어요. 저는 이게 또 정반대로 볼 부분이 이렇게 되는 순간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강용석 후보를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항상 정치나 선거에서는 물밑 협상이 있다. 그러면 네. 강용석 후보는 얻어낼 게 더 많은 거죠. 뭐 공식적으로 그걸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면 그걸 얻어낼 수만 있다면 강용석 후보가 얻는 게 적지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얻어낼 게 제가 보기에 지금 선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중도 사퇴하게 되면 그 지금 후원받은 금액을 또 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다 다시 돌려줘야 돌려줘야 돼요. 예, 그런 선거를 부분이 완주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용석 후보는 나는 이번에 시원하게 지고 창당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완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게 뭐 가로 세로 당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조회수 올라가고 네. 슈퍼챗 많이 들어오면 네. 그걸 또 좀 좋게 강용석 후보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 네. 사안으로 이게 이기고 지는 이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 그렇죠. 있겠지만 저는 강용석 후보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만 보는 선거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경기도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강용석 후보를 패자로 꼽았기 때문에 결국에 강용석은 김은혜 후보의 물귀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이 김은혜 후보가 이 강용석 후보의 물귀신 작전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 네. 참 궁금한데요. 이게 강용석 후보 결국은 이제 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네. 거고 배 소장님은 저는 물밑 정치적 협상이 있을 거라고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그 투표지 인쇄가 언제까지죠? 이게 그 지금 전에는 벌써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 사전 투표율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또 그것도 예. 있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승부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승부처를 뽑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두 개를 뽑았는데 먼저 첫 번째 거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를 승부처로 뽑아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예, 지금 거의 관심이 없는 게 관심 지금 없죠. 교육감 선거입니다. 최근에 그 방송 3사 아까 말씀드린 그 14, 15일 날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수도권 수도권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잘 모른다라는 의견이 거의 60% 이상이 나왔어요. 네. 서울은 60.7%, 인천은 78.8%, 경기는 70.9%가 나왔고요. 아유, 이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도 20%가 지금 안 되는 선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배 소장님 항상 강조하는 그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교육감 선거를 가져왔어요. 아니 그 여성 표심을 그 잡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그게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들은 또 무관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하고 경기가 이제 급식을 주는 것과 관련한 공약을 네. 교육감 후보들이 지금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30, 40대 주부층이 얼마나 잘 호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육감 1위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초등학생들 대상이죠? 네, 그래서 나층 급식을 주겠다. 이것도 지금 이거는 경기도 쪽의 공약이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쟁점으로 붙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질 좋은 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SNS에 올리고 싶은 급식을 제공하겠다. 이게 지금 공약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가 20%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 선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지금 관심도 네. 없고 사실 지금 이게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은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뾰족하게 방법이 사실 또 나오지도 저는 않고. 정말 좀 바뀌어야 될 것 그런데 같아요. 지금 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표시가 되든가요? 안 됩니다. 네, 번호도 안 없습니다. 돼요. 맞아요. 이름만 그냥 배열이 되기 때문에 네. 더 곤란스럽고요. 그러니까 그렇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인지도 조사가 되겠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지명도 조사. 예. 로또 선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층이 있는지 없든지는 모르겠는데 후보들끼리 막 단일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교육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을 키우려고. 근데 저는 네. 정당 지지도는 없지만 내가 진보 교육감이다 또는 내가 보수 교육감이다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예,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 예. 하지만은 투표 용지에 그게 그런 없으니까.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교육까지 진보 보수 따져야 됩니까? 저는 혁신적 교육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는 이념으로 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이 혁신적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의 구호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이라는 것은 예. 더 개혁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스스로 진보다 보수다. 네. 저는 정말 교육감 선거만큼은 대대적인 좀
변신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예, 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자 이은영 소장님 승부처가 하나 더 네, 있다고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 꼽았는데요. 정상회담,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승부처. 아 그래요? 네. 지금 역시 이제 그 안보 경제 안보 행보를 지금 하시는 게 계속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느냐, 이게 이제 그 직무 평가에 직결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갤럽 아까 말씀해주신 자료를 보면은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이 대북 공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경제 동맹인데요. 네. 오늘 일정을 일단은 평택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북 공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의 어떤 그 동맹이 더 강화되는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이게 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네. 대통령 직무평가에도 상당히 그 컨벤션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봅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다. 이제 뭐 한 12, 3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번 방안이 반도체와 북한. 네. 여기에 중국과 삼성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반도체와 앞으로 미국과 더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보다도 기술 동맹 쪽에 방점을 두면서 먼저 방문한 의미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북한은 안보 공동체제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또 프레임워크에 이게 이른바 인도 태평양 경제 관련해서 동아리 안에 같이 들어가자 이런 네. 이야기인데 코드는 군사 안보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주, 일본,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선뜻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IPEF 이른바 경제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들어갈 용의가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0대 이상의 안보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은 이게 결집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조명될 수밖에 없고 내일은 정상회담도 한 오후 2시경에 있고 저녁에 만찬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경제 안보 일정까지 지금 미정이지만 이게 굉장히 좀 깜짝 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의 절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역시 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호재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컨벤션 효과가 큰 호재고요. 그나마 좀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있지 않다는 거. 예. 선거 투표율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배영찬 소장님도 네. 역시 이제 그 바이든 방한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6.1 지방선거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글쎄요, 이제 이게 앞으로 외교 상황이 어떻게 또 변화되느냐. 네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의 또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왕이 외교부장부터 벌써 아니 이게 우리를 그렇게 견제하는 식으로 시도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약간 견제가 잽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에 북한이 7차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할 거냐. 네.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너무 지금 이 시기적으로 북한이 그렇게까지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북한보다도 안보 이슈보다도 기술 동맹 쪽에 더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 바로 이 부분에다가 또 삼성의 평택 공장이 경기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경기도인데 아, 그렇네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금 방한 첫날부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네. 이게 당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13일 지방선거인데 12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열렬했다. 지금도 곧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현직 단체장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예. 결국 이런 이슈 자체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수원 반도체 공장에서 네. 만난 모습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두 정상이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일정이 지금 내일은 또 정상회담이 있죠. 지금 벌써 오늘부터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그다음에 저녁에 만찬까지 하고 이제 일요일 깜짝 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이한한다 그러죠. 한국을 네,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배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무슨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2박 3일 동안 이게 선거 관련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슈인데도 철저하게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저 배 소장님도 이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승부처를 2개를 선택을 하셨네요. 하나 이거는 더.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표결 인준 그 장면이 순간이 저는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통과를 시켜도 부담이 될 테고 부결을 해도 부담이 될 텐데 그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승부처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방선거에는 글쎄요, 저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원래 아까 그 타이밍 오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조금 빨리 부결을 시켰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지금 좀 늦은 타이밍에 가결을 시키다 보니까 지지층의 결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중요한데 지지층이 투표하러 나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지지층에서 벌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도 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가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소식을 듣고서 지지층들이 탈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인준이 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것이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어렵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심점이 되는 이재명 위원장의 존재감도 뿜뿜되지 않는 선거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왜 변하지 않느냐. 당이 왜 혁신하지 않느냐. 이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17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신을 위한 모습을 보일 때 변화되는 것이지. 저는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가겠지,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는 별다른 변화, 별다른 이 선거판의 이 변신, 선거판에 더 추가적으로 요동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6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이 시작이 됐다면은 지금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아직 인준 가결이 됐다는 소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좀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론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그걸 더불어민주당 개인 의원들이 다 받아들일까. 지금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심지어는 본회의장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당론으로는 결정하되 자유투표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당내에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지금 오늘 민주당이 그 본회의에 제출한 그 표결 안건 가운데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충돌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런 것 같네요. 자, 이게 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으로 가는 길이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론으로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준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직 여야가 대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되는 건 정호영 후보자나 윤재선 비서관에 대한 거치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두 분 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 낙마하는 쪽으로 보시는 거죠? 좀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자진 사퇴가 된다. 그것도 참 납득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타이밍, 이 타이밍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타이밍을 놓쳤다. 중요합니다.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 정면 성분은 타이밍입니다.
예, 오늘도 명언 하나 남겨주시고 가시네요. 예.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